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1시간 전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1명이 됐고 3차 감염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태울 2차 전세기는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격리 수용 시설이 마련된 지역의 주민들이 응원의 마음으로 교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차 감염자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 머물던 교민 368명이 1차 전세기를 타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우한 현지에서 철저한 검역 절차가 진행되면서 계획보다 2시간 정도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 18명은 곧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50명은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보호를 받습니다. 정부 결정에 반발했던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교민들이 도착 전에 반대 현수막을 철거했고 SNS에는 교민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2차 전세기는 오늘 밤 중국 우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을 희망한 700여 명 가운데 1차로 돌아온 36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이 내일 새벽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213명, 확진 환자는 9,692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자는 43명, 확진 환자는 2,0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때 처음 선포된 이후 6번째입니다.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응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우한에 머무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전세기도 추가로 투입합니다. 네, 오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숫자가 크게 늘면서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어제 확인된 2차 감염자를 통한 3차 감염이 발생했고 또 두 번째 2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추가 확진 환자 5명이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7번 환자 확인 사실을 밝힌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후 4명의 환자를 추가로 발표해 지금까지 확진 환자는 총 11명입니다. 우선 5번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 10명이 확인돼 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인 1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두 번째 2차 감염자입니다. 또 어제 밝혀진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함께 식사를 한 55세 남성이었는데요. 보건당국이 이 6번 환자가 접촉한 8명을 조사하는 과정에 환자의 가족 2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즉 3번 환자에게서 옮은 2차 감염자가 다시 자신의 가족을 감염시키는 3차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3차 감염은 중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보건당국이 공개한 7번 환자는 28세 남성으로 첫 20대 환자입니다. 7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26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8번 환자는 역시 7번 환자와 동일한 비행기로 입국한 62세 한국인 여성인데 현재 전북 익산의 원광대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인된 것은 8번 환자가 처음입니다. 같은 비행기에 확진 환자 2명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비행기로 탑승한 승객들 가운데 접촉자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이 쏟아졌는데요. 핵심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처음으로 3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차 감염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염시킨 것이죠. 3차 감염은 중국 외 지역에서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이 어제 이어 오늘도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차 감염 발생 그리고 두 차례 2차 감염 발생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7번과 8번 환자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비행기에 탑승한 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발생했던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교민 368명은 1차 전세기를 통해서 귀환했습니다. 네, 의심 증상이 나타난 18명을 제외한 교민 350명은 수용시설로 이동해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과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한 테너공항에서 이륙하고 2시간. 교민 368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서서히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립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꼭 11시간 만입니다. 우한 현지에서 철저한 검역 절차가 진행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2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혹시 모를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계류장에는 구급차들이 줄지어 배치됐습니다. 전세기 문이 열리고 먼저 방호복을 입은 검역관들이 조심스럽게 기내로 들어갑니다. 이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고성능 마스크를 쓴 교민들이 차례대로 내려와 한국 땅을 밟습니다. 계류장에 설치된 임시 검역소에선 체온 측정과 면담 조사 등 최종 검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민 350명은 일반 입국장과 떨어져 있는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입국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교민들은 전세기 안에서도 화장실 사용까지 자제하는 등 최대한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승무원들도 방역복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모든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좁은 데 앉아있으려니까 힘들었죠. 저희가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먼저 탔거든요. 더군다나 새벽 시간이니까요. 모든 입국 절차를 마친 교민들은 준비된 경찰버스에 올라 최소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슴 졸였던 시간을 뒤로하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전세기를 통해서 국내로 이송이 된 우한 교민 가운데 18명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서 격리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연 기자.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로 이송된 중국 우한 교민 가운데 18명이 유증상자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교민들은 이제 모두 격리병상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격리병상에서 최종 검사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이송된 교민 368명 가운데 18명이 감염이 의심돼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 기내에서 국내 의료진의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6명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검역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18명의 유증상자들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4명은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이 됐고 4명은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유증상 우한교민 18명 가운데 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는 교민들 가운데도 발열이나 기침 등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병원으로 옮겨져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우한 공항에 집결한 교민은 모두 36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중국 당국의 사전 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돼서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네, 유증상자들은 이렇게 격리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고요. 다른 교민들은 충남 아산에 마련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 결정에 반발해 오던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철회했고 또 SNS에서는 교민들을 응원하는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아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들, 이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까?
네, 우한교민 200명을 태운 버스들은 오후 1시쯤 별다른 문제 없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이곳 출입구를 통제한 채 삼엄한 경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버스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경찰버스와 미니버스 등 모두 18대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자 등 차량 앞에 탄 사람들은 방역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차들은 경찰 인재개발원 출입구에서 소독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민들은 앞으로 이곳 생활관에서 2주 동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곳을 교민 수용시설 중 1순위로 꼽은 건 생활관에 600개 넘는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이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많은 교민을 격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인 1실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1인 1실로 운영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해 오던 지역 주민들이 교민 수용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주민들은 오늘 아침 집회 장소를 정리하고 교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집회하는 장소에는 아산시장 임시직무실과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마을회관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양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공감해주고 동참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근 마을에 대해 하루에 한 번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한 교민을 응원하는 SNS 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글을 남긴 건데요. 우한 교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가라는 등의 메시지로 교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아산 상황이었고 충북 진천에도 교민들이 탄 버스가 도착을 했고 역시 2주간 격리 생활을 거친 뒤에 이상이 없을 경우 귀가하게 됩니다. 네, 충북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충북 진천에 도착한 지 3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별다른 상황 없이 소독차가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이 건물 외부를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버스는 오후 1시 22분쯤 충북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는데요. 교민들을 태운 버스는 먼저 출입문에서 차량 전체에 대한 소독 작업부터 벌였습니다. 진천 주민들도 교민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대 집회를 철회하고 현수막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교민들이 들어옴에 따라 진천군도 보호시설 인근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모두 3곳으로 군 관계자가 상시 근무하고 중앙초소와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감시 초소 등으로 마련됩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성인 마스크와 어린이용 마스크 등을 격리 기간 내내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도착한 교민들 가운데 몇 명이나 진천으로 갔다고요? 네, 충북 진천에 도착한 교민들은 150명입니다. 이곳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오늘 도착한 교민을 포함해 173명이 진천에서 임시 보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곳은 생활관에 212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한 번에 4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춰 대규모 인원이 숙식이 가능한 곳입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교민들은 외출과 면회는 금지되고 식사도 도시락으로 하는 등 외부인과의 노출은 제한됩니다. 방 밖으로 나오려면 미리 허가를 받은 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후 최대 14일 이내에 발병하는 만큼 2주간의 격리 생활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 교육을 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의 귀국을 위한 2차 전세기가 오늘 밤에 출발할 전망입니다.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오늘 낮 공지를 통해 당초 오늘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던 교민을 상대로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까지 공항 톨게이트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공지에서 공항 수속 절차를 위해서 항공기 출발 5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지적해서
우한 현지에서 2차 전세기가 출발하는 시각은 내일 새벽 2시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귀국을 희망한 우리 국민 700여 명 가운데 오늘 1차로 귀국한 36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은 내일 새벽에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올 전망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발원지인 중국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만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2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거센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 집계 결과 확진 환자만 10,000명에 육박합니다. 하룻밤 사이 2,000명 단위로 급증한 겁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중국 내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내 의심 환자 규모는 15,0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하룻밤 사이 3,000여 명이 늘어난 건데 이런 증가세가 더욱 불안감을 키웁니다. 我们也响应这个政府的发的那个号令呢，就说都基本上都待在家里，不出门，所以街上人流量也少。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자 중국 당국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예방 통제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며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를 도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WHO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함께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세계의 공공위생 안전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중국 정부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확산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심각한 상황이 끝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중국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홍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국내 상황도 조금 진전되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한과 후베이 상황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 어떤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중국 당국도 추가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일대를 계속 외부와 봉쇄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더 투입하고 고립된 현지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제때 공급해주는 것,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에는 30개, 후베이에는 101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17만 명의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후베이성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에는 중국 전역에서 6,097명의 의료진이 지원돼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군 의료진 450명도 한커우 병원, 진인탄 병원 이런 전염병 전문 병원에 배치돼서 중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 특파원. 그렇지만 이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과연 중국 보건당국이 지금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특효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한 지역에서만 여전히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경보라는 중국 매체가 우한 지역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의사는 하루에 200명의 환자를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한 명당 3분씩만 본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10시간을 꼬박 진료를 해야 하는 정도로 경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사도 열이 나서 지금은 격리 상태라고 하는데 신경부는 이렇게 격리된 의료진만도 이 병원에서 50명 정도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각각 1,000병상 정도의 임시병원 2곳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잇따라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하기조차 어렵지만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다면 허선산병원과 레이선산병원 이 2개 임시병원이 우한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된 이후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 특파원의 중국 상황 얘기를 듣던 중에 국내 상황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이제 특파원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자, 지금 우한 이외에 중국 내 다른 지역 상황도 심각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40%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한 지역보다 상황이 그나마 낫긴 하지만 심각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100명이 넘는 성시자치구가 13개로 늘었습니다. 전체 31개 가운데 40%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해 있는 이 저장성에서는 확진자가 428명인데 지금은 이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또 광둥성 300명이 넘고요. 허난성도 278명 등 6개 성은 확진자가 벌써 각각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후베이성이 아닌 안휘성에서 무증상자가 전염을 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또 발생해서 중국 전역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곳 베이징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이징도 확진자가 오늘까지 132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명입니다. 베이징시는 최고 단계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이징 시내 지하철역에서 모두 승객들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이 외부로 나갔던 춘제 귀성객이나 여행객들이 조금씩 복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직장이 있는 대도시로 돌아와서 집안에 머물면서 스스로 격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베이징시는 아직 휴가 추가 연장 조치가 없어서 이제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 공포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사람들의 이동을 봉쇄시키기 위한 혹은 통제시키기 위한 또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국내 이 확진 환자가 모두 11명이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8번, 8번째 확진 환자로 파악이 된 62세 여성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지 관련 내용이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 브리핑이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소식을 간단히만 요약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 23일 설 연휴 직전이네요.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을 했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머물다가 25일 역시 연휴 기간입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군산집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군산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서 군산에 있는 한 내과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의사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연휴 끝나고 그 다음 날 28일 보건소에서 군산 의료원으로 가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때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기관지 소염으로 그러니까 염증이 되겠죠. 기관지 소염으로 판정을 받았고 다시 또 그 다음 날에 군산에서 대형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는 8번째 확진 환자로 전북 군산에 그러니까 수도권 확진 환자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비수도권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일에 군산에서 대형마트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마스크는 착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증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30일에 보건소를 거쳐서 원광대 병원으로 오늘 이제 이송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고 오늘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8번째 환자로 판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8번째 확진 환자,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3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한 명 한 명의 동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속보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을 막론하고 각지의 마스크 공장들 24시간 가동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시민들이 약국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몇 시간째 서 있는 것입니다. I'm start lining here at 2 a.m. Yeah, in this morning. Yeah. So I'll be waiting for 6 to 7 hours. Yeah, to get the mask. 마닐라시 대형 약국 앞에 품절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도 마스크를 사려는 인파가 몰리며 재고가 바닥이 난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Sir, nung ano pa po, nung Monday, kasi yung mga tao po bumibili po dahil po sa coronavirus. Yun lang po.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한 마스크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중국은 물론 유럽 곳곳에서 주문이 쇄도하면서 근무조를 2배로 늘리고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İçeride mevcut alınmış siparişimiz de yaklaşık 1,5 milyona yakın siparişimiz mevcut. Bunu karşılamak için de zaten vardiya sistemi kurduk. Hafta sonu da dahil olmak üzere 24 saat çalışıyoruz. 특히 첨단 나노섬유 필터 마스크를 생산하는 체코의 한 공장에는 주문이 수십 배나 폭증했습니다. Jak se navýšila ta poptávka a za poslední 4 dny se ta poptávka zvýšila o 57 000%. Tomu bohužel nikdo nemůže vyhovět, žádná etablovaná firma. 미국에서도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선 가격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고품질 마스크 20개들이 한 상자 가격이 4배 가까이 급등하며 우리 돈으로 최고 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WHO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늑장 대응의 배경에 중국 눈치 보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병이 보고된 건 지난해 12월. WHO는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특히 1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끼어 있어 수많은 중국인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WHO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전염병 통제를 높이 평가하며 사태를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HO가 주저하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나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각에서는 WHO의 이런 모습이 막대한 지원금을 앞세워 유엔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형적인 눈치보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고 굳이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This declaration is not a vote of no confidence in China. On the contrary, WHO continues to have a confidence in China's capacity to control the outbreak. 늑장 대처에 더해 WHO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3일 올린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위험 수준을 보통으로 표기했다가 26일 갑자기 높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WHO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제사회는 애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탈리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로마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감염자가 확인된 건데 이로써 신종 코로나가 확산 중인 나라는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2사람이 양호한 상태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당분간 모두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함께 내놨습니다. Da e per la Cina. A quanto ci risulta siamo il primo paese dell'Unione Europea in particolare che adotta una misura cautelativa. 러시아와 몽골은 중국 인접 국경을 폐쇄했고 베트남은 중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중의 막연한 공포심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공장소를 돌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위생 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Di peringkat antarabangsa, maka kita cuba untuk menerangkan kepada rakyat Malaysia bahawa virus ini adalah satu virus yang berbahaya, tetapi kita tidak perlu panik.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새로운 질병.
확산에 앞서 예방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 각국 정부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한동안 주춤하는 듯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어제부터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자 숫자는 모두 11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다 우려했던 2차 감염을 넘어서 3차 감염까지 나타났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들을 먼저 여쭤보고 질문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보셨겠지만 8번째 확진 환자가 62세 여성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27일에 군산에 있는 내과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이제 여행력이라든지 관련 증상이 충분히 그 담당 선생님하고 교환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엄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료시설에 방문했을 때 의료진들의 어떤 그 질문이라든지 뭐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한 내용, 예를 들면 우한을 방문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사가 알았는데도 좀 충분히 이때 조치를 좀 취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뭐 의사는 물론이고 이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제 개개 의사의 그 진료 대응 능력을 충분히 방역 체계에 맞게 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그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선 의료진에 있는 분들이 이 방역 당국의 발표나 또는 역학적인 상황을 충분히 그 인지를 하고 진료에 적응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1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3차 감염까지 이제 발생을 한 상황인데 지금 국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도 중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유입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유입 환자들과 접촉을 한 사람들 중에서 2차, 3차 전파를 통한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 체계 내에서 이 환자들이 확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확인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죠. 이 유입 환자 또는 접촉 과정에서 전파가 된 환자들이 감시체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분들의 그 거주지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는 그 거주지 근처에서의 밀접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해당 여성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대형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라면 아무튼 중국을 빼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3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4차 감염까지 좀 이렇게 발생이 진전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2차냐, 3차냐, 4차냐 또 5차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실제로 이렇게 접촉자 중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발견이 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선가 이 빠져 있는 접촉자가
우연히 발견되고 그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가장 무섭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전파시켰을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중국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빠져 있는 접촉자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예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그 범위를 우리가 좁힐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제 정말 빠짐없이 그 접촉자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100% 다 차단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빠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접촉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접촉자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관리가 어렵거나 이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밀접 접촉자 또 일반 접촉자 이렇게 나누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나누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밀접 접촉의 그 기준은 지금은 역학조사관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여러 가지 정황 진술을 듣거나 아니면 CCTV와 같은 영상을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밀접 접촉자로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일상적인 접촉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능동감시 대상이 되는데 어제부터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단은 능동감시 대상자도 자가격리를 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바꿔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방역 체계에서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지켜야 된다. 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촉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방역 체계 내에 있는 역학조사관이나 아니면 이런 관리를 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접촉자를 찾아내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확진이 된 분들 그리고 접촉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동선이나 또는 접촉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이유로 그런 상황을 부정확하게 진술을 하거나 그러면 역학조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역학조사의 기본은 신뢰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의 기본은 신뢰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보셨겠지만 전 세계 1차 전세기를 통해서 온 교민들 가운데 뭐 일부는 격리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교민분들은 이제 격리 수용 절차를 밟아 나갈 텐데 일단 그 현지 주민들께서 반대 입장에서 수용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반대를 하시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염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특정한 시설에 격리를 하고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형태를 섞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최고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분들께 어떤 우려를 끼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안전하게 계시다가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면 지금 보면 중국 공항에서도 검역을 했고 또 기내 검역도 했는데 중국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났던 분들이 뭐 기내라든지 우리 공항에서는 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검역 체계가 달라서인 건가요? 아니면 환자별로 증상이 달라서인 건가요?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의심 환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항의 검역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이제 그 탑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증상을 다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를 하고 이동 통로도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탑승하고
또 이 우리나라로 입국한 다음에 분리돼서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러 말씀 중에 관리되고 있는 접촉자 말고 빠져 있는 접촉자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관건이다. 이 말씀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고의로 유출했을 거라는 음모론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모론이라서 별다른 근거도 없지만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중국의 생물학 무기일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중국 연구소가 실수로, 더 나아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있습니다.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차로 40여 분,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일부 외신이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연구소를 지목한 것도 사실입니다.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근거는 없지만 최초 발병자가 수산물 시장을 가지 않았고 동물이 매개체라는 추정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정말 나왔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안 나왔다는 증거도 없는 거죠. 네.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전파 감염이 잘 된다는 거는 사람에게 되게 적응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생화학 무기설은 바이러스가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징후가 없다는 전문가의 반박이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엔 생물 안전도인 BSL-4, 즉 최고 위험 등급 실험실이 있어서 에볼라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동물 실험까지 하긴 합니다. 하지만 BSL-4 실험실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WHO 공식 집계만 전 세계 19개 국가 45곳에 달합니다. 안전을 위한 WHO 지침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BL4 있는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는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해요.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게다가 코로나는 에볼라와 달리 3등급 연구소에서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고위험 실험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태와 연관짓는 건 무리입니다. 아까 말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사유형군이 아니에요. 뇌에 해치리면 더 어렵고 불편한 BL4에서 옷도 다 양압복이라는 우주복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영국 연구소에서 1978년엔 천연두 바이러스가, 2007년엔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2004년 중국 베이징 국립바이러스연구소에선 사스에 노출된 연구원이 간호사의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2, 3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는 중국의 폐쇄성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지난달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월 연속 증가라서 경기 회복 기대를 가져볼 만한데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실물 지표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 등으로 석 달째 늘며 전체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매 판매도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 등으로 2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현재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동행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 경기 예측 지표인 선행 순환 변동치는 35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예측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으로는 산업 생산 증가세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둔화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실물 지표 개선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돌발 악재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른 파급 영향 최소화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경기 개선 기대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외국인 투자, 음식 숙박업, 관광 물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감염증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반을 구성 가동하고 경기 반등 모멘텀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추세로 확산하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간 최고위급 협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민주당도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며 연일 정부 여당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제안했군요. 네, 민주당은 오늘 참석자 전원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여야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니라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적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도 방역 완비를 언급했던 만큼 후속 대책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이지만 총선 일정 수행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에 하려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선거운동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부분을 정치권이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역시 한국당의 TF 현장 방문과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을 비판하면서 지금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이 다중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최고위급 협의를 하자는 이 민주당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이 응할까요? 네, 아직은 그럴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 비판에 계속해서 열을 올렸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비난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 시절 현 정부와 여당이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불안과 공포, 혐오를 퍼뜨린다는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허술함을 반성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어서 한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위는 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 악수 대신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인사하는 것을 모든 예비 후보에게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접촉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인사법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보수당은 과도하게라도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 전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말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을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중동이 아닌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메르스 전파가 많이 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정부에서 지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채기할 때 요령입니다. 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비말, 즉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려라, 이것이 예의다, 이런 식의 근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기침을 할 때 이 휴지나 수건으로 막거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손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채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이 홍보를 대폭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빨리 국민들한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천안연수원이 이 선정이 애초에 되었는데 이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아산과 진천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에, 천안 우정연수원이 검토가 되었던 시기는 1월 24일 150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검토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300명가량 수용 가능한 중소규모의 연수원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 희망자가 처음에 한 150명에서 지금 700명이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안 우정연수원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 금지 총원자가 삽시간에 50만 명이나 돌파한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안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한 폐렴 공포가 좀처럼 사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신경 쓸 만큼,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 수고 들었어요. 공식 석상에서 처음에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고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편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신경 쓸 만큼,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양주 폭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상자 10명, 인명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곳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6동짜리 가죽 가공 공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발 충격으로 6개 동 모두 부서지거나 주저앉았고 유리도 모두 파손된 상태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이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70대 한국인과 나이지리아 출신 노동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61살 김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외국인 4명 등 모두 8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초반에는 이 외에도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로 인해 화재도 발생했는데 해당 소방서의 담당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0여 분 만에 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400m 떨어진 건물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가구용 가죽 원단을 만드는 곳으로 폭발음이 들린 곳은 공장 보일러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일러실에 있는 벙커 CU 스팀 보일러를 작동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양주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포근한 날씨 속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온도차가 심해지면서 면역력 저하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주말 날씨 그리고 다음 주 추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감염병 확산까지 있어서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초미세먼지의 강추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말에 이 초미세먼지 우려되고 있는 지역들 어디입니까? 네, 이번 주말은 포근한 날씨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수도권과 영서, 충청, 호남, 경북, 제주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휴일인 모레는 초미세먼지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야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오면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화요일에는 영하 6도, 수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동안 워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온차가 무척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예년보다 서너 달 이른 1월에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에 사는 82살 여성이 지난 8일 구토와 설사, 복통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지난 17일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나온 건 매우 이례적으로 올겨울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 가운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법령 시행 준비에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 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 머물던 교민 368명이 1차 전세기를 타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18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 350명은 아산과 진천의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보호를 받습니다. 2차 전세기는 오늘 밤 중국 우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을 희망한 700여 명 가운데 1차로 돌아온 36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이 내일 새벽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차 감염자의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213명, 확진 환자는 9,692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자는 43명, 확진 환자는 2,0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애초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최고 4단계인 여행 경보를 발령했지만 나흘 만에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경기도 양주의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보일러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400m 떨어진 건물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전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점차 추워져 중반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면역력 저하도 우려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1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저녁 6번째 환자 발생 이후 하루 만에 5명의 확진 환자가 더 나와서 지금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는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첫 3차 감염도 나왔는데 지난 20일 입국한 3번 환자와 함께 식사한 뒤에 감염된 6번 환자에 의해 가족 2명이 다시 감염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5번 환자로 확인된 32세 남성의 지인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아서 국내 두 번째 2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환자들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됐으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경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 귀국을 위한 2차 전세기는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오늘 밤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수송하기 위해 출발하는 전세기의 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세기는 어제와 동일한 시간인 밤 8시 45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해 우한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45분에 현지를 떠날 계획입니다. 앞서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던 교민을 상대로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까지 공항 톨게이트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귀국을 희망한 우리 국민 700여 명 가운데 오늘 1차로 귀국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명이 내일 새벽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오늘 낮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해 2주간의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교민 368명 가운데 발열 증세를 보인 18명을 제외하고 200명을 태운 경찰버스는 낮 12시 50분쯤 아산에 그리고 150명을 태운 버스는 1시 20분쯤에 진천에 각각 줄지어서 도착했습니다. 아산과 진천 모두 진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민 수용에 거세게 반발했던 주민들은 논의 끝에 교민 수용을 받아들이겠다며 농성 천막과 수용 반대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네, 북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도 당분간 연기하자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애초 2월 말까지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인데 추후 남북 간의 협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 평양 간 직통 연락선을 연결하자마자 북측에서 문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의 통지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자는 내용입니다. 팩스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남측 시설을 모두 드러내라고 지시한 이후 시설 완전 철거를 전제로 문서 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일부 노후 시설 정비를 골자로 만나서 협의하자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다음 달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먼저 철거 일정을 미루자고 통보해온 겁니다. 단순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협상의 여지를 드러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분간 금강산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북측의 압박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끈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북측의 의지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대면 협상, 전면 철거가 아닌 일부 노후 시설만 정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측과 금강산 시설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자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만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무려 2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거센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 집계 결과 확진 환자만 10,000명에 육박합니다. 하룻밤 사이 2,000명 단위로 급증한 겁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중국 내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내 의심 환자 규모는 15,0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하룻밤 사이 3,000여 명이 늘어난 건데 이런 증가세가 더욱 불안감을 키웁니다. 我们也响应这个政府的发的那个号令呢，就是说都基本上都待在家里，不出门，所以街上人流量也少。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자 중국 당국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예방 통제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며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를 도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WHO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함께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세계의 공공위생 안전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전에 몰랐던 병원체 출현이 전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WHO가 이렇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와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을 비롯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지난 26일 애리조나주 5번째 확진자 이후 미국에서 6번째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6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된 시카고 환자의 남편입니다.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감염된 미국 내 첫 사례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처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사람 간에 전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n conjunction with the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C is announcing the first instance of person-to-person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며칠 잠잠하던 미국 내에서도 이렇듯 확산 기미가 보이자 미국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으로 TF를 꾸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차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미국 정부 대응 총괄과 진행 상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 등의 임무를 맡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민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낮아 보이지만 모든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끌게 되며 현안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 전염병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다음 달 초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미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한에는 미국인들이 10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전역으로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7일 중국 후베이성을 대상으로만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을 방문하지 말라며 3단계 여행 경보를 내렸었는데 이번에 최고 수준으로 여행 경보의 수준을 높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WHO가 교역과 여행 제한 권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오히려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WHO가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고 중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WHO 발표 이전에 장을 마감한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증시는 각각 1%대의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1달러 19센트, 2.2% 급락한 52달러 14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3%를 기록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1%에서 2분기 2%로 급격히 둔화했다가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1%의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1%는 시장의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2.4%에서 대대적인 감세 조치가 단행된 2018년에는 2.9%로 뛰어올랐다가 지난해 2.3%로 둔화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또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제시됐습니다.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곧바로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부속 추진단에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조직과 인력 개편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경찰개혁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 발표에 앞서 정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양주 한 가죽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400m가 떨어져 있는 건물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 발생 당시, 사고 당시의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네, 마치 로켓이 솟구치듯 건물의 파편들이 지붕을 뚫고 날아갑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데도 이렇게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이고요. 자, 이렇게 곧이어 버섯 모양의 연기도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가남리 한 가죽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70대 한국인, 또 나이지리아 출신의 노동자를 포함해서 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또 61살 김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외국인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화재도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건물 6개 동이 모두 부서지거나 주저앉았고 유리도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보일러실에 있는 벙커 CU 스팀 보일러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파트 진입로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는 바람에 4명이 파묻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빗물관을 묻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소방대원과 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잠시 뒤 흙더미에서 구조된 근로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광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건 오전 10시쯤. 흙더미에 묻힌 작업자 4명은 사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원 구조됐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깊이 2m를 파내려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굳은 땅이 아니라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조자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머리 부분까지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호흡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빗물관을 묻기 위해 땅을 깊이 파다가 났습니다. 누워가지고 개인들 직접 삽질해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옆에 흙들이 무너지면서 오는 겁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서 조코비치가 2년 연속 남자 단식 결승에 올랐습니다. 4강에서 맞수 로저 페더러를 꺾은 조코비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페더러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멜버른의 붉은 석양 아래 페더러와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결승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통산 50번째 맞대결. 다만 페더러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출전을 만류했지만 페더러는 팬들이 기대하는 맞수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경기 초반 조코비치를 압도했습니다. 코트 옆선을 타고 흐르는 원핸드 백핸드는 멜버른의 석양만큼 일품이었습니다. 1세트 게임 스코어 4대1까지 앞선 페더러는 조코비치의 반격이 시작되며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하며 부상 투혼을 발휘했지만 3대0 완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 호주 오픈 결승에 오른 조코비치의 포효 속에 부상 악화를 무릅쓰고 끝까지 전력을 다한 페더러에게도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프로 경력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 도중 기권을 선언하지 않은 테니스 왕제의 프로 정신은 이번에도 지켜졌습니다. I just want to say respect to Roger for coming out tonight. He was obviously hurt. 부상 투혼이 빛난 4강전은 39살인 페더러에게 어쩌면 마지막 호주 오픈 경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슬램을 20차례나 차지한 테니스 왕제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세월입니다. You never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especially my age, you don't know. But I'm confident. I'm happy how I'm feeling, to be honest. 이른바 빅3 중 나달과 페더러가 탈락한 가운데 조코비치는 통산 8번째 호주 오픈 우승을 노립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유독 주목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도입 이후 96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남자 럭비인데요. 올림픽 진출의 감동을 본선 무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후반전 박완용의 극적인 동점에 가야 돼요! 대한민국! 박완용 이 골레오를 향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연장전 장용응의 거짓말 같은 역전 트라이.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는 홍콩을 꺾고 96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감동은 아직도 선수들의 심장을 크게 뛰게 합니다. 장영웅의 주아이로 이제 대한민국은 2020 도쿄올림픽으로 나갑니다. 서로의 다 취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뭐 이렇게 뭉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득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지 2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은 럭비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어깨를 걸고 공을 빼앗는 스크럼은 물론 축구장 크기 경기장을 빈틈없이 뛰어야 하는 공격과 수비 훈련까지 매일 고강도 훈련의 반복입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국 중 최약체라는 평가는 오히려 신선한 자극제입니다. 선수층은 얇지만 유럽에도 밀리지 않는 체격의 포워드진과 아시아 최정상급 빠른 발을 가진 백스를 3명 이상 보유한 선수 구성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강팀과의 대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양 애들이랑 해서 막 꿀릴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도 그렇고 저희도 또 준비도 워낙에 잘했고. 한국 럭비는 실업팀 3개, 대학팀 4개, 정식 등록 선수가 980여 명에 불과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일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럭비 대표팀에게 이번 도쿄올림픽은 기회입니다. 올림픽 진출의 감동을 본선 무대에서 또다시 선보인다면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알차게 준비를 잘해서 정말 국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다시 한번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1승을 뛰어넘겠다는 럭비 대표팀의 목표가 고된 훈련과 함께 연글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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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양시창입니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한국 선수들이 수확할 승수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영광의 올림픽 무대를 밟을까인데요. 대부분의 선수가 아직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의 시계는 벌써 올림픽 출전을 위한 포인트 쌓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출전 선수는 오는 6월 말 발표되는 세계 랭킹으로 결정됩니다. 국가별로 세계 랭킹 기준 상위 2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지만 만약에 랭킹 15위 안에 들었다면 국가별로 4명까지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여유 있게 3주 뒤에야 시즌을 시작할 예정인 세계 1위 고진영의 올림픽 출전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7개월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은 2위 박성현과의 포인트 차를 2.59점 차로 크게 벌리고 있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제 골프를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골프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고진영을 제외하면 본선 티켓 전쟁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위 박성현과 18위 유소연의 포인트 차는 1위와 2위의 포인트 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현재 순위대로라면 고진영, 박성현과 함께 세계 6위 김세영과 8위 이정은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말까지 랭킹 포인트가 큰 메이저 대회 3개를 포함해 18개 대회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지금의 순위는 언제라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티켓을 사정권에 둔 세계 12위 김효주와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세계 16위 박인비의 추격전이 볼만할 전망입니다. 기회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할 것이고 그게 만약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울 거고. 이 밖에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유소연과 양희영도 몇 번의 상위권 성적을 낼 경우 대역전도 가능해 올림픽 무대를 향한 1차 집안 싸움은 주인공이 가려지는 6월 말까지 예측 불허의 대혼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PGA 투어 피닉스 오픈 첫날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안병훈이 선두 윈덤 클라크의 네타 뒤진 공동 4위에 최경주와 임성재가 나란히 5언더파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골프 대회 중에 유일하게 음주와 고성 응원을 허용해서 이른바 골프 해방구로도 불립니다.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 나서는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광현은 출국에 앞서 신인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스프링 캠프에서 최선을 다해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광현은 전 소속팀 SK의 플로리다 캠프에서 일주일 동안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오는 12일 세인트루이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광현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 성적에 따라 올 시즌 보직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광현 선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계속 몸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발진에 합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싶고요. 팀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봄이 온 듯 연일 포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종일 영상권의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은 모처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그래도 예년 수준의 5도가량 큰 폭으로 웃돌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내일 낮부터는 불청객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의 하늘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서울 기온 영하 2도, 대구와 광주 영하 1도로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집니다. 서울 7도, 청주와 대전 8도, 대구와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입춘인 화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수요일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우한 교민들을 태울 두 번째 비행기가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잠시 뒤에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장하영 기자 불러보겠습니다.